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앞으로 한국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9.3%가 오른 513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대한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빚을 내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마구잡이로 벌려서 되는가, 그런 한탄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엄격한 수정 보완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9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은 거의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니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이른바 급조된 4+1 협의체, 여당과 군소정당 4개를 합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급하게 수정을 한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관례를 따라야 됩니다. 여야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서 수정 보완 작업을 벌리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그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관례도 없는 이른바 4+1 협의체를 만들어서 밀실 협상을 거친 다음에 예산안을 과반수가 넘는 숫자의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강행할 태세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강행해야 될 필연적인 그런 어젠다가 내친김에 대다수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등을 모두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의 무리한 강행에 대해서 제1야당은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의사를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당이 뜻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정당성입니다. 예산안이든 법안이든 간에 국회의 교섭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섭단체가 되려면 국회법은 각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소유한 단체에 대해서만 교섭단체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당 가운데서 유일하게 교섭단체의 자격을 갖고 있는 곳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습니다. 129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4당은 모두 다 교섭단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는 13명, 정의당 6명, 평화당 4명, 대한신당 7명 등 자격이 없는 그런 4군데하고 합쳐가지고 총 159석이니까 우리가 과반수를 넘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어떤 군소정당도 교섭단체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결격사항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의할 자격이 없는 교섭단체들이 밀실에서 야합을 통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법 개정을 두고 우려해왔던 여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2중대와 3중대와 4중대와 5중대를 힘을 합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앞으로 더욱더 힘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여당이 4+1 협의체를 12월 4일에 급조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이렇게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자백에 통과시켜야 됐다. 그런 절실한 필요 때문에 12월 4일 날 4+1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줘야 협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를 주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밀어주는 식으로 아마 이번에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상되는 미래입니다. 개정선거법이 여당의 소원대로 통과되면은 4.15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민주당은 실질적인 제1당 권한을 쥐게 됩니다. 설령 국민들이 문정부의 거듭된 실정에 실망해서 정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그러니까 여당의 패배를 안기더라도 민주당은 군소정당과 힘을 모으기만 하면 실질적 일당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제1야당을 제치고 마음대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마구잡이로 통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앞으로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법안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바로 기초이자 토대이자 주춧돌이 이번에 급조된 4+4 협의체고, 앞으로 그것을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라는 이름으로 선거법을 개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당은 불법이나 비난을 무릅쓰고 나서 앞으로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그들에게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20년 집권을 향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오늘부터 맞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안만 통과시키면 20년이고 30년 계속 집권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지금 여당의 수뇌부가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은 21세기의 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민주적 전제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적 전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관은 민주주의를 갖고 있지만 결국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억압하는 법률을 양산해내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을 경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이 토크빌은 자신의 명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민주정치의 문제는 다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수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수의 이름으로 법률을 만들고 감독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다수의 전능은 전제정도 가능하게 한다. 전제정치도 가능하게 한다. 이른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막 개막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민주적 전제정치입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민주정치의 외관을 갖고 있지만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소수를 억압하는 법률을 마음껏 통과시키는 사회를 말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개인적 선택이 점점 집단적 선택에 의해서 대체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명분을 걸어서 자유가 평등으로 대체되어가는 그런 사회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자유를 잃어가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침체가 활력을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체가 활력을 대체하는 사회는 가난과 정체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로 대표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한국이 민주적 전제정치로, 전제정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